감독님께 마이크 먼저 주시면 제가 감독님 오랜만입니다. 부천 때 잔칫날로 2020년 때 엄청난 화제의 주인공이셨는데 제가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그 잔칫날로 4관왕을 하셨었어요. 무려 작품상, 관객상, 배우주연상, 그리고 배우상까지 가져왔던 그런 상인데 올해 다시 이렇게 좋은 작품으로 모시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독님 그 소감이 다시 찾아온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부천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뭔지도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진주의 진주 연출한 김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2020년에 그때 코로나가 시작이어가지고 그때 객석에 다들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거리를 안 두시고 따닥따닥 앉아 계시니까 너무 뭉클하고 제 부천에 사랑받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다운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집이 30분밖에 주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빨리 질문의 기회를 관객분들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먼저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들은 편하게 손 들고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영화를 배경 진주로 했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진주를 배경으로 했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나리오를 처음 떠올렸을 때 제가 원래 고향이 삼천포인데 삼천포에서 이제 명절 때 서울을 올라가기 위해서 진주역을 갔는데 제가 어릴 때 알던 진주역이랑 다르더라고요. 새롭게 진주역이 지어져 있었고 옛날에 그 오래된 역사는 이미 다른 곳에 있고 그리고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까이 갔을 때 그 한옥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한옥이 사실 옛날부터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아니라 현재 지어진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을 보면서 올라가는 열차 안에서 좀 옛것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옛날 거를 이렇게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고 그게 시작이 진주역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진주를 좀 잘 오고 가고 했었기 때문에 공간들을 잘 알고 있어서 로케이션 장소를 진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감독님하고 바로 배우님들의 소개를 제가 해야 드리고 싶었는데 놓쳤어요. 죄송해요. 이지연 배우님부터 진주 역을 맡은 이지연 배우님부터 맡으신 배역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주 역의 이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주의 진주에서 주한 역할을 맡은 윤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 역을 맡은 이성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단 남강의 연출가 준용 역을 맡은 배우 이모진입니다. 방금 질문 주신 관객분의 말씀이랑 감독님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그 영화를 보면서 삼각지 다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뿐만 아니라 배우분들한테도 이런 삼각지 다방 같은 공간이 있는지 어떤 추억이 소중하고 특별한 그런 추억이 담긴 그런 공간이 있는지 한 분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독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추억의 공간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질문 받으니까 저한테는 지금은 좀 그 추억의 공간이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진주의 진주 촬영했던 삼각지 다방이랑 그 시장 거리 그 촬영 이후에도 한 몇 번 갔었거든요. 네, 지금은 그 공간이 저한테 많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지연부터. 저는 사실 추억의 공간이라고 하면 사라졌는데 저한테는 소중했던 공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곳보다는 사라지진 않았지만 제가 부산 사람인데 현재 부산에 있는 본가가 저에겐 제가 어디가 제일 저한테 소중한 곳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가 만큼 소중한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본가에 잘 안 내려가서 좀 소중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도 가장 소중한 곳이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거기만큼 소중한 곳이 없을 것 같아서 본가가 저에게는 삼각지 다방 같은 곳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우선영 의원님도 말씀. 글쎄요. 그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만화책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그 홍대 입구에 예전에 그 만화방이 있었어요. 그 홍대 그 대학교 올라가는 길에 오른편에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대학교까지 다녔는데 그 집 사장님 네 분이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 커서 이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걸 제가 보고 거기가 철거가 됐는데 철거하기 전에 사장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서 저희 철거한다. 그래서 전날에 가서 인사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소중한 공간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 좀 아쉽고 다 여기 관객분들도 그런 공간이 하나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영화 보면서 좀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영화 속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봤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장호 배우님께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추억이라고 하면은 뭐 과거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현재 저에게 제일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면 저희 집 지하를 꼽고 싶은데요. 저희는 좀 특이하게 네 가족이 같이 모여서 살고 있고요. 그 지하에 공용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같이 술도 마시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집에 꼭 올라가기 전에 거기 잠깐 들려서 한숨 쉬었다 가는 곳이라서 저에게는 그곳이 가장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곳에 입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연기를 하면 될까요? 저희 집 일단 놀러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저도 그 준용 역할처럼 저도 대학교 때 연극 동아리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연극 동아리에서 연출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작품을 하면서도 그때의 기억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했었던 그때의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 부산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관객분들한테 질문의 기회를 드려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앞에 분. 영화 정말 재밌게 봐서 일단 감사드린다고 하고 싶고요. 배우분들 연기가 정말 너무 좋아서 더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마지막에 그 진주의 감정이 좀 궁금했는데요. 그 이제 다방이 철거되기 직전에 엄청나게 막 철거를 하려는 사람들과 이 막는 사람들끼리 되게 아수라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보면 그 남강의 극단 사람들이 뭐 인중가요를 부른다든지 조금 윗세대의 예술가들이고 진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세대의 예술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주는 그 이제 극단 사람들이 막 소리를 연출가분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제대로 어떤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하고 뭐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그 다방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진주는 그런 방식들이 조금 이제 안 맞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것까지 보니까 그래서 진주의 그런 윗세대의 예술가들에 대한 생각이 좀 어땠는지 좀 그리고 마지막에 감정이 어땠는지 좀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각자의 소중한 공간이 사라진다고 주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우리 것의 문화, 이것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약간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연기할 때 문화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생각보다는 소중한 곳이 사라진다는 곳에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일단 진주는 처음에부터 등장할 때부터 상황적으로 구석으로 몰려서
이렇게 막 소중한 곳에 의미를 찾는다기보다는 이유는 없고 이제 영화를 찍어야겠다는 걱정만 남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목적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영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술인들의 가치를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안과의 대화를 통해서 현실을 인지하고 내가 영화를 처음에 찍고자 했던 이유를 잊고 있구나,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를 생각하고 이제 그때부터 다시 예술인들을 돌아보게 되고 삼각지 다방에 대한 의미를 찾게 되고 소중한 곳을 잃어본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소중한 곳은 지켜주고 싶다, 그런 감정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방을 지켜나가는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때는 결국 진주는 여기를 못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나도 소중한 공간을 잃어서 이 사람들 것은 지켜주고 싶었는데 여기마저 이제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런 슬픔과 이제 그런 현실적인 자각을 하고 무너져서 울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여기서 무너질 수 없다 하고 뛰쳐나가는 거죠. 도와주러 같이 힘을 보태요. 네, 그런 감정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객분이 질문 주신 그 장면 있잖아요. 아수라장이 돼서 막 서로 싸우는 그 장면에서 처음에는 이제 나중에 뛰어 들어가지만 진주는 처음에는 2층에서 관망을 하고 나머지 이제 임호준 배우님, 이정은 배우님, 문선영 배우님께서는 엄청 열심히 거기 뛰어들어서 싸워 주셨는데요. 근데 그 장면이 뭐 격투라던가 뭐 이런 싸운다라는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되게 처연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세 배우께서는 그 장면 연기하실 때 어떤 감정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임호준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적이 되든 말이 되든 무조건 말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장면 찍을 때 너무 힘들어서 그 찍고 몸살이 났을 정도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입반 답반 이것이 뭐 이거 그냥 정말 뒤엉켜서 싸워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누가 누군지도 못 들고 네, 그게 보였어요. 네, 그렇게 막 정말 넘어졌는지 뭐 일어났는지 소리 지르다가 막 정말 저희들 목이 다 가고 막 다친 배우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았던, 찍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왠지 뭔가 시원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그 장면 중에서 그 했던 연기들 중에 가장 만족했던 연기였고요. 많은 배우분들과 한꺼번에 이렇게 안상극을 이뤘던 장면이고 저희가 더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네, 이게 그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먼저 저쪽 하얀색 옷 입으신 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밑에 있는 선생님께 전달드릴게요. 예, 그 영화 이렇게 작품 보면서 원래 이렇게 진주에서 아마도 지원금 좀 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강제로 이렇게 막 그 여러 군데 찍어달라고 그래갖고 감독님이 압박이 막 원래는 있고 그래가지고 관객들도 그걸 원래는 이 작품이 아니고 다른 작품들에는 그걸 보면서 이거 저거 괜히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런 작품도 많은데 이건 보면서 오히려 진주에 놀러 가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것도 잘 담으신 것 같고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느꼈던 게 이 배우님이 이게 저 임호준 배우님이신가요? 제가 사실 복지식당이라고 얼마 전에 극장에서 봤는데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저분한테 그래가지고 진짜 마음이 안 든다 막 진짜 앞에 있으면 뭐 이래 그랬는데 이 작품 봐서는 그게 성격도 비슷하게 나오시는데 너무 멋있는 그러니까 나오는 성격 자체도 이렇게 비슷한데도 어떻게 그러니까 역시 배우는 완전히 그 영화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좋게 느꼈고요. 그래서 그 감독님도 잔칫날도 좋게 봤고 이게 그 복지시장도 불편하지만 좋게 봤는데 이 작품은 또 결이 다른 작품에 들어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그게 조금 전에 살짝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감독님도 그렇고 배우님도 그러시고요. 일단 저희 진주에서 지원을 받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지원을 받진 않았고요. 제가 오히려 지금- 부천에서 받으셨죠? 네. 2022년 워킹 프로세스에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네. 초청 상영되셨습니다. 네. 관계자의 말이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아무튼 좀 사실 잔칫날 같은 경우는 제가 작업을 하고 할 때도 현장에서도 마음이 많이 좀 아프기도 했었고 후반 작업하면서 영화를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좀 스스로한테 어찌됐건 저의 어떤 자존적인 이야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사실 진주의 진주 작업하면서는 후반할 때도 영화를 계속 볼 때도 조금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 하루 다니면서도 밥 먹을 때도 노트북 켜놓고 영화 계속 보고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랑 지금 작품이랑 또 결이 많이 다르기도 한데 사실 지금도 글을 쓰고 있고 계속 작업을 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이 한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작업을 선호하지는 않고요. 좀 다양한 장르,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때 하고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 배우입니다. 네. 일단 복식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결이 좀 다른 캐릭터였긴 했는데 일단 이번 복식당에서 그 경호라는 역할은 그냥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대로 많이 이렇게 했었던 역할이었던 것 같고 이번 진주의 진주에서는 감독님께서 또 되게 세심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많이 주셨던 그러면서 감독님 말을 믿고 많이 따라갔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우 한 분씩 더 말씀 없으시면 혹시 제가 두 번째 관객분들 아까 손 드셨던 앞에 있는 관객분께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혹시 저쪽 손 번쩍 드신 관객분.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진주가 어린 시절에 그림이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를 보는 장면이 여러 장면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를 보고 갑자기 헉! 이렇게 놀라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가 궁금했습니다. 네, 그 중간에 애니메이션 말씀하신. 네, 그 진주가 기억하는 어떤 진주가 그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기억이 흐릿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 눈동자에서 아버지 모습이 사라지는 걸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음 관객분 계실까요? 질문 주실. 네,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문선영 배우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 예. 다르면은 완전히 그 공간을 삼각지 다방을 이제 바꾸기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곳은 어떻게 됐든 주한이한테는 과거에 자기 기억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삼촌과의 추억이 있을 거고 한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추억이 있을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없애버릴 건지 아니면 삼각지 다방의 버전 2를 이렇게 할지 배우님의 이제 그 생각은 어떤지 조금 궁금합니다. 싸게 어떻게 좀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네,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네, 조금 칠만 좀 해서 다시 이렇게 좀 돈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같아요, 주한이가. 네. 혹시 다음 질문 주실 관객분 계실까요? 네, 저쪽.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배우님들 연기가 다 인상적이었는데 저는 그 기타 치시는 분이 너무 너무 이제 인상 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이제 개그 캐릭터처럼 나오시는 느낌이
느낌이 있어서 혹시 그 감독님이 어떻게 디렉션을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도경이라는 캐릭터는 저도 뭐 진주의 진주 여러 인물 중에서 마음에 많이 가는 인물 중에 한 명이고 배우분하고 얘기할 때 어떤 이분이 말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표현보다는 원래 소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인물인데 근데 단지 그래도 지역을 지키고 어떤 문화 공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으로 노래로 이렇게 계속 외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그때 처음에 노래 부를 때 좀 슬픔에 젖어서 노래 부르시고 나중에 또 목 놓아 이렇게 크게 부르시고 그러는데 최대한 노래로 이렇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자고 그런 부분 좀 많이 얘기 나누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쪽에 있는 선생님. 너무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여주님께서 기차를 타시고 가시고 그 삼각지 다방에 불이 다시 간판불이 켜졌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가가 이제 그 결론적으로 다시 삼각지 다방을 살리는 건지 하고 궁금해서 기다렸는데 그 장면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감독님 그 뭔가 어떻게 된 결말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화면비가 1.35대1로 간판 불이 켜질 때 바뀌는데 제 개인적인 어떤 바람인 것 같아요. 그 삼각지 다방이 영업을 계속 이어서 하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넘어왔을 때 어떤 진주의 그림이 색칠이 이제 컬러가 들어가는 게 어떤 진주의 영화가 그래도 완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흐릿해지던 기억들이 조금 다시 선명해질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을 좀 끝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번 GV 관객과의 대화할 때도 그런 비슷한 질문 주셨었는데 어떤 제 바람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영업을 한다, 영업을 안 한다 보다 각자의 그 영화 안에서 각자의 인물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 바람이 크게 들어가서 아무튼 영업을 하고 진주의 영화도 완성되고 기억들도 좀 더 선명하게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 제 욕심에 진행자의 권한으로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죄송해요. 그 제목이 진주의 진주잖아요. 이제 한국어로 들었을 때는 배경이 진주이고 주인공이 진주이니까 그 진주라는 도시 속에 담긴 진주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영제목이 진주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보석의 의미의 진주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한 분씩, 네. 저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게 처음에 이제 공문 제목을 처음에는 진주라는 제목을 지었었어요. 뭐 지역 진주, 이름 진주 그리고 그 진주가 이제 또 보석 같은 거기 때문에 진주라고 지었는데 나중에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진주의 진주로 바꾸고 지명 진주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제를 이제 밑에 이렇게 같이 했었는데 진주의 보물이라는 의미 그냥 네, 진주의 보물 그 보물은 어떤 저는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진주라는 인물은 여기 극중에 있는 진주뿐만이 아니라 영화를 보시고 영화를 통해서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모두가 해당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네. 서영 배우님께서도 네.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다 말씀을 주셨으니까 본인의 보석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한 번씩 서영 배우님부터 해주시면 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저는 준용 역할로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적 가치 네 어떤 의무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초라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제 마음속에 진주라고 하면은 앞으로도 연기 더 열심히 즐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진주는 같이 이렇게 힘들고 땀 흘린 우리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또 몇 분 지금 보이시는데 같이 연기했던 분들 그
그분들이 진주스펄 같습니다. 네. 오빠가 너무 좋게 대답을 해줬는데 저는 제 대답이 좀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저에게 펄은 이 영화입니다. 제 첫 장편이기도 하고 이 덕분에 어쨌든 큰 역할로서 첫 번째 장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덕분에 여기 서서 관객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굉장히 연기적인 것에 대해서 감독님 디렉션을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했다고 생각하고 덕을 많이 봤다고 생각해서 저에게 펄은 이 영화입니다. 혹시 감독님의 펄 아직 얘기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네. 들어보고 끝낼게요. 저의 펄은 관객분들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시간이 진짜 다 돼서요. 저희 그 좋은 영화 보여주신 그 김록경 감독님, 이지연 배우님, 문선영 배우님, 이정은 배우님, 이모준 배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이라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관객분들한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면서 한번 박수 주고 가는 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